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빗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서 안정적인 길만 권장드리고 있고요. 현실적인 비중 조절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직접 언급한 핵심 키워드, 바로 프라이버시 계층입니다. 이 한마디가 왜 중요한 건지, 그리고 이게 XRP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지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지금까지 꾸준하게 제도권 진입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었고, DID나 원체인 신원인증, 허가형 도메인, 그리고 자동시장 조성 AMM이랑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까지 이렇게 전부 다 통합하면서 리플 레저가 이미 금융 시스템과 연결될 준비를 마친 상황이에요.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관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프라이버시 계층, 즉 거래 기밀성인데요. 은행과 펀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왜 블록체인에 쉽게 들어오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이 모든 거래가 실시간으로 공개되기 때문인 거고, 자산의 이동과 담보 구조, 이 포지션이 전부 다 노출이 됩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략이 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이 내놓은 정답은 규제를 지키면서도 거래를 보호하는 구조, 이게 바로 프라이버시 계층인데요. 이 프라이버시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익명성과는 다릅니다. 규제기관에서는 투명하게 보고하면서도 시장 경쟁자에게는 거래 내역을 숨기는 구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정부에는 보여주되 시장에는 보여주지 않는다. 이게 가능하려면 ZKP, 영지식 증명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래의 합법성은 증명을 하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기술이겠죠. 이게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곧 기관 자금이 온체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여는 열쇠인 거고, 지금까지 리플 같은 경우는 규제를 통과한 송금망이었다면 앞으로의 리플은 프라이버시를 갖춘 금융 백엔드로 진화를 하게 될 겁니다. 리플 엔지니어링 수석인 아요 아키넬리 발표에 따르면요, 2026년 1분기 출시 예정인 기밀 MPT가 이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해당 MPT의 약자는 Confidential Multi-Purpose 토큰인데요. 이 기밀 MPT 같은 경우는 단순한 토큰이 아닙니다. 스마트 에스크로 XLS100, 그리고 스마트 계약 XLS101, 그리고 프라이버시 기술이 하나로 통합된 시스템인데요.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혹은 기관 투자자들이 자산을 토큰화하고 담보할 때 이 내역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감춰지지만 합법성은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결국에 이런 것들이 기관이 온체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조각인 거고, 지난 2024년에서 2025년은 리플한테 있어서 제도권 인정의 해였습니다. 이 소송 종료랑 ETF 승인 기대, RLUSD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이제부터는 프라이버시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각각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큰 그림으로 이어집니다. RLUSD는 제도권 자금이 리플 레저로 들어오는 입구인 거고, 프라이버시 계층은 기관이 안심하고 머무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ETF는 시장 유동성이 폭발하는 출구가 되는 구조예요. 즉 입구랑 공간과 출구가 완성되는 순간에 리플은 완벽한 금융 인프라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XRP 가격이 언제 반영이 될까요? 현재 XRP 같은 경우는 가격이 아니라 역할로 평가받는 자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처럼 단순한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라 전 세계 기관 자금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이 되려는 거고, 즉 XRP의 진짜 가치는 송금 속도가 아니라 수조 달러급 자금 흐름이 리플 레저 위를 지나가는 구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만 상승을 하고 있고 나머지 알트들은 비교적 조용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리플은 왜 이렇게 안 오르나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마치 고속도로를 짓는 시기에 교통량이 줄어드는 것과도 같습니다. 지금은 돈이 지나갈 길을 만드는 구간인 거고, 이런 길이 완성되면 자금은 자동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지금 XRP는 조용할수록 좋은 신호라는 거고, 가격보다 구조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구간은 단기 시세보다 중장기 구조 변화에 맞춰가지고 포지션을 재정비하는 시기입니다. 이 평균 단가를 낮추는 분할 매수 전략이 상당히 유효해요. 현재 XRP는 기술적인 지지선 근처에서 조용하게 거래가 되고 있지만 온체인에서는 기관 지갑의 보유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물 중심의 원칙 매매를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구조적인 변화 구간에서는 레버리지는 오히려 독이 되는데요. 시장 전체가 구조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타이밍보다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 말씀드려요. ETF나 RLUSD 같은 제도권 이벤트가 연동되는 시점은 2025년 중반부터 2026년 초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때 XRP의 실제 사용 수요가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시기를 향해서 DCA 전략을 이어가는 게 좋습니다. 적금식 분할 매수 전략이라는 거죠. 해당 지표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프라이버시 계층은 단순하게 기술의 진보가 아닙니다. 이게 금융 시스템 전체의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블록체인은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이었겠지만 이제는 보여줄 건 보여주고 지켜야 될 건 지키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블록체인이 현실의 금융과 결합하는 진짜 순간이겠죠. 결국에 XRP의 미래는 가격의 높이가 아니라 신뢰의 깊이로서 평가받게 될 겁니다. 이 프라이버시라는 게 그 신뢰를 완성하는 마지막 기둥이라는 거고, 지금 XRP가 걷는 길은 길고 느려 보이지만요, 수조 달러
록펠러급 기관 자금을 품을 길을 닦는 과정이다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는 늘 빠른 길과 느린 길이 존재하겠지만 결국에 오래 남는 것은 튼튼한 길이죠. 그 길 위에 리플이 서 있고 우리는 그 길의 초입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 통해서 기밀 MPT가 실제로 어떤 구조로 기관 자산을 관리하게 될 건지, 그리고 그게 ETF 이외 시장에 어떤 파급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분석 도움 드릴 예정이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요. 우리 신사 채널 영상들 따라와 주시면은 분명히 도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인데스크랑 여러 매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은 XRP가 아시아 거래 초반에 3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고래 매집과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가지고 순식간에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이 구간을 손바뀜 구간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약한 손이 털리고 강력한 손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즉 단기 조정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숨고르기였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뒤에는 여러 가지 호재가 겹쳐 있습니다. 미국 SEC의 ETF 결정이 임박을 했고요. 10월 18일 전후로 XRP를 포함한 여러 가지 알트코인 ETF의 심사가 동시에 열리고 있죠. 이런 것들이 시장 전체를 흔드는 일정인 거고, 비트코인 ETF 이외 이제 알트코인 중에서 누가 다음 주가 될지 이런 것들을 가르는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SBI가 XRP 연계기간 프로그램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일본 뉴스로 보이지만 사실상 아시아 기관 통합의 신호탄이에요. SBI 같은 경우는 이미 리플랩 파트너 중에 핵심 기업이고요. 이번엔 XRP를 담보로서 대출과 결제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XRP의 실제 사용이 기관 레벨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겠죠. 온체인으로 봤을 때 고래 지갑의 대규모 매집세가 강력한데요. 지난주 기준으로 약 1억 6천만 개 정도의 XRP가 주요 고래 지갑으로 유입됐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게 단순한 이동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수급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 거래소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지갑으로 옮겨진다는 건요. 단기 매매보다는 보유 의도가 강력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바로 SBI의 역할입니다. SBI 같은 경우는 일본의 금융 백엔드 역할을 하는 그룹인데 리플과는 거의 초창기부터 함께 해왔었죠. 이 회사가 최근에 XRP 기반의 기관 대출, 스테이블 코인 연계, 그리고 아시아 결제망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XRP가 단순 송금용 토큰이 아니라 결제 레이어 자체로 편입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에서 ETF 제도화, 그리고 아시아에서 실제 사용 확산, 글로벌 자금들이 브릿지 역할에 XRP로 연결이 되면서 지금 XRP가 구조적으로 재평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커뮤니티를 보면은 이번엔 진짜 간다, 이제 놓치면 끝이다, 이런 말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상승장의 전형적인 심리인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냉정함을 유지할 줄 아셔야 돼요. 상승장은 겉으론 즐겁지만 그 내면은 조급함으로 가득합니다. 나도 더 사야 되나, 지금 팔면 또 오를 것 같고, 이런 감정의 파도가 결국에 원칙을 흔들겠죠. 시장은 늘 수단을 합니다. 지금의 상승도 언젠가는 조정을 겪게 되는 거고, 하지만 이런 조정은 끝이 아니라 기회일 수 있다는 거. 이때 중요한 거는 가격보다 리듬인 거고, 분할로서 들어가시고 분할로 나오는 리듬, 그리고 그 리듬을 지켜내면은 변동성은 더 이상 적이 아니게 될 겁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흥분이 되어 있고 모두가 낙관적인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수익은 이럴 때가 아니라 불확실할 때 만들어진다는 거고, 3달러 돌파의 순간보다 2.5달러대 결심이 훨씬 더 가치가 있었던 거죠. 결국에 시장에서 가장 큰 보상은 버틴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버팀들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분석하고 대비하고 확률을 관리하면서 버티는 거고, 그게 진짜 실력이고 그게 리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요, 리플 XRP를 사랑하시되 단순하게 리플만 바라보지 마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의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정말 오랜만에 활기가 느껴지죠. 비트코인이 다시 신고가에 도전하면서 시장 전체가 살아 움직이고 있고, 리플도 역시 점진적인 반등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꼭 되새겨야 될 말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코인이 있어도 그 코인만 바라보면 위험하다라는 거. 이게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수많은 투자자들이 경험으로 깨달은 진리입니다. 리플을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지금 같은 시기일수록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바로 시장은 리플 하나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이 흐름을 열고 이더리움이 중심 잡으면서 그 뒤를 따라서 수많은 알트들이 순환하는 구조이죠. 이게 바로 시장의 본질인 거고, 시장은 언제나 포트폴리오의 다양성 위에서 돌아갑니다. 만약에 모든 자금을 리플에만 몰빵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 신고가를 경신하는 순간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의 수익은 제한될 수가 있는 거고, 리플의 단기 변동성에 따라서 계좌랑 마음이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버티기 힘든 포지션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리플을 사랑하시더라도 리플 중심, 그리고 다른 섹터 보조 형태로 들어가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리플 50%, 비트코인 20%, 나머지는 이더리움이나 메이저 알트로 분산하는 식으로서 이렇게 구성해 두시면 특정 코인이 조정을 받아도 전체 자산이 무너지지 않고 심리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에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은 단순한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곧 멘탈의 안전 장치인 거고, 리플을 사랑하시되 리플만 바라보지 마세요.
시장을 넓게 보시고 리스크를 나누면은 결국에 더 큰 상승장에서 미소 지을 수가 있을 겁니다. 투자라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균형이기 때문에 이런 균형이 바로 우리 구독자분의 계좌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패입니다. 최근에 리플 XRP 가격 자체가 이 단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상당히 강력한 모습이죠. 큰 거래량과 강력한 온체인 매수세를 바탕으로서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한마디로 저점에서 매수하시고 또 고점에서 매도하는 수익을 실현하는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 계좌 수익을 늘려나가고 계좌를 풍성하게 하시면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서 시드를 늘려나가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방 통해서 분할 매수 타점 말씀드렸던 저점 구간 3,850원 라인에서 매수 체결이 완료됐고요. 실제로 이번에 미리 걸어놓은 매도 타점 4,200원 선에서 매도까지도 체결 완료가 되면서 리플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도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수익이 체결되어 있더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기적인 눌림목이 발생을 했고 RSI 지표상으로 과매도 저점 구간인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4,100원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단기 저점 라인에서 분할 매수가 칼같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현재 이 물량에 대해서는 적당한 매도 목표가 걸어놓으면서 또 다시 단기로서 수익을 볼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리플 XRP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져가시되 단기 물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수 매도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보시면서 시드를 늘려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급등이 시작되면서 큰 거래량 그리고 온체인에서의 고래들과 기관들의 큰 매수세가 감지가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급등 패턴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 방통해 가지고 재빠르게 공지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자체가 이 비트코인이 상승보다는 바닥을 다져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점점 먹어가는 모습이에요. 단기 수익에 목이 마른 개인들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나머지 알트코인 단타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차트로 바로 보이실 겁니다. 또 여기서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떨까요?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비중 자체가 커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들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기 위해 가지고 본격적인 알트 장세가 나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사게끔 장세가 연출되고 나서 알트들이 고점까지 상승하면 또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시장 흐름을 미리 간파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 통해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로서 수익까지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이더리움이 꺾였다라고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거는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인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레이어2 관련된 테마의 이더리움 확장성 테마라거나 디파이나 합성자산과 안정성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뜰 거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의 코인들 위주로서 현재 시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시장 자체가 40에서 50% 크게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라요.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면서 그래도 5%, 또 많으면 10% 이 정도 수익 내고 바로 매도하셔야지 그 다음 종목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매도 타점을 정해두시고 목표가에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 주무시면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수익이 나 있고 계좌 잔고가 올라가 있는 경험들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참고하셔야 되는 점 중에 하나가 내가 걸어둔 매도 타점이 체결됐다는 거는 시장이 상승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체결이 됐다는 뜻인 거고, 여기에서의 후속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후속 테마 코인을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대로 현금 비중을 보유할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시장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후속 매수 타점으로 바로 진입하셔라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는 무조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종목 한 개 수익 실현됐다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후속 타점 종목 드리는 게 아니라요. 시장이 오히려 꺾일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후속 타점 드리지 않습니다. 현금 비중 보유하시도록 하면서 시장이 눌렸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 타점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